자, 워싱턴에 박재영 박사 연결했는데요. 지금 아프간 사태도 심각하지만 이거를 또 한쪽에서 이걸 놓고 중국, 대만도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 보면서 미국과 이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이 동맹 관계 뭐 이런 게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 관심이 지금 세계적으로 계속 높지 않습니까? 네,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네. 예. 저도 방송에서 그 전에 말씀드렸죠. 북한이 핵 도발을 벌일 경우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처럼 뭐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유사시에 동맹국의 그 운명을 그들 스스로한테 맡기고 손을 뗄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자꾸 높아지고 있죠.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네. 사실 예, 이 부분에서 미국, 유럽 등 이 세계의 관심은 한국 그리고 또 지금 또 중국 때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대만 그쪽에 지금 관심이 많은데 이 박사님 보시기엔 이 일반적인 세계, 미국, 유럽 이런 데서는 한국과 대만 어느 쪽에 더 관심을 크게 두고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대만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만 쪽, 중국 때문에라도 더 그렇죠. 그쪽에 네. 시선이 많이 가는데 특히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신이 났습니다. 지금 연일 그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버렸다 이런 식의 기사, 논평 쏟아내면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막 이런 식으로 분노 나타내고 그러는 거 자꾸 부각시키며 이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이 중국 인민일보의 그 환구시보가 이 그런 사설을 내서 굉장히 그 말이 많았죠. 그 대만 해협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면 미국 지원군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장담을 했는데 네. 이것 때문에 미국 그 백악관이 아주 뒤집어졌었죠. 그래서 바이든이 바로 나서가지고 대만, 한국은 지금 아프가니스탄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 막 이렇게 강조하면서 어떤 이 동맹의 그 동요를 막으려고 상당히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이 지금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상 일촉즉발이다. 중국이 대만 침략을 뭐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는 지금 미국에서 이 바이든 취임 초기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미국 의회에서의 그 회의에서도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 논의하는 자리가 자꾸 열리는데 이 중국의 뭐 군사 현대화, 그 중국의 어떤 그 중국한테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을 지금 구축하지 못한 미국의 정책 문제, 뭐 시진핑의 또 개인적 야망 이런 게 다 합쳐져서 현재 중국이 그 대만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지금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지금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 미국이나 대만의 어떤 입장, 정책과 상관없이 대만에 대해서 그야말로 자기들식의 통일을 시킨다고 이 군사작전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지금 미국 내에서 계속 우려가 나오는데 네. 이 박사님 생각에는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공격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만약에 뭐 몇 년 후쯤인지 언제쯤이라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서 차지할 수 있는 확실한 역량을 갖추는 시기가. 아유, 그거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시진핑이가 전 요 생각도 하는데 시진핑이가 지금 약간의 그 뭡니까 권자의 저 도전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를 자기가 영구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정당성, 그러니까 외부와의 전쟁 같은 거를 일으키면서 이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그냥 대만 공격하면서 자기가 집권 연장하고 자기는 이제 업적으로 대만을 통일시켰다는 그런 업적 이상 업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시진핑이 권자가 흔들릴 때 한번 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 바로 지금 그 연장선인데요. 네. 지금 일부에서는 분석가들이 그 기존에 계속 나오던 의견은 중국이 대만을 한테 이제 군사 행동을 해서 통일시킬 수 있는 시기를 한 5년 이내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다면 네. 지금 최근 들어서는 그보다 훨씬 가까워진 2년 내에 1년이나 2년 내에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관련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 중국의 대만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 뭘까요? 이 국제 관계에서. 중국이 대만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요? 중국의 대만 공격을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 그건 이제 미국이죠. 미국과 뭐 호주, 일본 등 뭐 연합군으로 강력하게 그 철통 방어하는 거죠. 미국이죠, 뭐요, 역시. 그렇죠. 예. 그런데 대만하고 중국이 이제 붙어 있고 미국은 뭐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미국 단독이 아니라 동맹군이죠. 필수적인 게 미국이 다른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서 대항하는 거. 이게 가장 그 최우선 방법 아닙니까? 그게 쿼드 아닙니까? 대만 침략은 막으로. 예. 그게 쿼드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결국 그렇게 해야 대만을 섣불리 공격할 수가 없고 네. 이 대만을 점령하려는 시도가 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만드는 이제 핵심이다. 네. 이렇게들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동맹의 핵심, 중심이어야 하는 바로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아직 어떻게 보면 정확한 대중국 정책, 이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 이런 데에 대한 정확한 전략, 정책 이거를 이렇게 정확히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이런 네. 점인데, 뭐 좋게 말해서 좋게 표현해가지고 기껏 하는 말이 뭐 전략적 모호성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속을 모르겠어서 좀 상대가 쉽게 방향을 못 잡게 한다. 이 정도로 하는데, 그냥 정확히 말하면 자기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게 더 맞다고 그렇죠. 하겠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 전임 트럼프 임기 동안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외교적이나 안보적으로. 이 트럼프가 그 무기도 그 오바마 8년 그 재임기보다도 트럼프 4년 동안 대만한테 훨씬 더 많은 그 무기 거래를 했고, 네. 또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차례 이상 그 미군 그 해군 함정이 대만 해협 통과하면서 막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별 지금 그 역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진 이유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네. 중국한테는 무엇보다 대만이 최우선 관심사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최고의 업적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미국은 대만을 그 민주주의 국가로 지켜내는 게 지금 미국의 국가안보상의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는 점이죠. 아하. 그러니까 어쩌면 이 부분은 한국과도 뭐 비슷한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한국을 지키는 것도 물론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자기들 안보의 최우선 과제는 아니죠. 물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트럼프 때나 지금이나 미국의 그 대중국 정책에서 대만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또 그 미국의 대중국 정책 그 초점은 중국과의 그 승부, 어느 한쪽이 이기고 져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초점은 경쟁에 맞춰져 있죠. 경제든 무엇이든 특히 경제를 중심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 정부가 그 중국하고의 그 무역 전쟁 벌인 것도 결국은 그 경제상의 그 경쟁이 목적 아니었습니까? 예.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즉 결국 미국의 국익이 우선이라는 의미가 큰데, 다시 말해서 지금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만 점령을 이제 시도할 경우에 미국이 과거처럼 동맹국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 적극적으로 그걸 저지하는 상황은 아마 어떻게든 피하려고 할 거다. 자기들이 완전히 거기에 개입하는 건. 그러기보다 오히려 동맹, 지금 아까 말씀하신 쿼드, 이 호주, 인도, 일본하고 쿼드 동맹 통해서 최대한의 억지력을 발휘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이게 이제 지배적인 의견인데요. 네.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문재인입니다. 어허. 예. 미국이 2019년에 쿼드 출범시키면서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도 작년에도 지금 미국은 국무부가 계속 한국하고 뉴질랜드, 베트남을 추가해서 이 쿼드 플러스를 구축하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지만 한국은 여기에 지금 계속 피하고 있죠. 네. 뭐 문재인이 그렇게 거기 참여할 그럴 가능성이 없죠. 워낙에.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현재 쿼드 통한 중국 대응 중에서도 그 핵심 역할을 결국 일본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정작 중국 바로 앞에 있는 한국, 가장 그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국을 사실상 제껴두고 일본한테 지금 그 역할을 미국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군사화 그 행동을 할 경우 한국의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려워지죠. 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 새우등 터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 네. 뭐 등까지 터지진 않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그야말로 그 서방 세계에서 고립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 반중국 그 세력에서는. 그게 등 터지는 거예요. 우리 한미동맹 국권이 해야 살아남는 나라인데. 예.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친중 반미 스탠스로 지금 계속 아니게 미온털이 박혀 있는데 네. 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사실상 한국은 중국하고 함께 이제 같이 이제 거기서 같은 편이 되는 거죠. 이제 만약에 한국이 가만히만 있어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도 시원찮을 판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결국 중국 편이 되는 건데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가만히 저렇게 나몰라를 하고 있으니까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냥 중국 국민들만 또 중국 편이기 때문에 나몰라라 가만히 있는 겁니다. 중국 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무엇보다 이 하루라도 빨리 시간이 지나가서 이 정권을 어떻게 다시 찾는 수밖에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뭐 지금 그 한국 내적인 문제뿐이 아니라 지금 국제사회 국제관계가 모두 지금 한국에 불리한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심각한 상황에 미국과 중국, 대만 문제, 더 심각한 문제는 거기에 끼인 우리 대한민국의 하필이면 이때 문재인이 통치하는 나라고 여기 이제 앞으로 대권이 또 물려 있고 참 복잡한 상황에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박재영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어려운 상황에 통치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절체절명의 어려운 상황에 이승만 박사를 잘 만나서 대한민국으로 건국을 했고 또 어렵고 못 살고 가난하고 열악한 나라에서 박정희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만나서 또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이 됐는데 지금 바깥 문제로 종북 문제, 이 공산주의와 싸움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이 시대에 하필이면 문재인이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야당도 저러고 있어서 참 돌파구가 잘 안 보이는데요. 국민들이 그래도 깨어있는 국민들이 소수지만 일부 있어서 그분들 믿고 버틸 수밖에 없네요. 심각한 상황인데 참 윤석열과 최재형은 이런 상황을 꿰뚫고 있다고 믿어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거 돌파해낼 수 있을까? 이 아사리판을 힘을 몰아주시죠. 네, 마치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건강한 면역 기능인 환신! 면역력은 팍팍 올리고 걱정은 쭉쭉 내리고 건강도 힘차게!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주원료인 국내산 홍삼과 원료로 옥탑 코사놀, 소팔메토 열매, 마카, 하미아나잎 추출 분말 등 13가지 원료를 이 하나에 꽉 차게!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